안녕하십니까. 순천향대학교 정보부학과의 서정택입니다. 저는 한 학교에 오기 전에요. 한 15년 정도 대전의 국가보안기술연구소에서 연구원을 근무를 했습니다. 그때 연구를 했던 주요 내용이 국가 기반시설, 전력이나 원자력, 교통, 수자원과 관련된 기반시설 제어 시스템에 대한 보안 관련된 연구였습니다. 학교 와서도요, 스마트 시티나 이 원자력 발전소, 그리고 최근에는 스마트 시티 관련된 보안 관련해서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고, 이런저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광스럽게도 이 좋은 행사에서 제가 스마트 시티 보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하게 됐고요. 준비된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발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스마트 시티라는 용어를 최근에 많이 듣고 있는데요. 그러면 현재 뭐 1년 전이나 2년 전에 우리가 살고 있던 도시는 스마트하지 않았을까요? 예. 여러분들 지금 뭐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오실 때 버스 정거장에 이렇게 쓰면은 내가 타려고 하는 버스가 몇 분 후에 도착하는지 그런 정보들을 다 확인할 수 있죠. 네. 어쩌면 우리는 이미 스마트한 도시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여러 가지 이런 기술들을 통해서 우리가 스마트 시티라는 것을 더 말 그대로 스마트하게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IoT 디바이스들을 센서들을 설치를 하고 그 센서들로부터 많은 정보들을 중앙으로 가져와서 그 정보를 효율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분석한 정보를 가지고 많은 사용자들이 서비스에 활용하고 또 필요할 때는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예측도 하고 또 오늘 뭐 소개드리겠지만 어떤 범인을 잡는데도 활용할 수도 있고 그런 서비스들입니다. 뭐 교통 분야라든가 에너지 분야, 뭐 물관리, 생활복지 분야에 대해서 현재 우리나라는 스마트 시티라는 사업을 좀 체계적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이런 다양한 스마트 시티 안에 있는 서비스들이 효율적이긴 한데 이게 과연 이 서비스 안에서 어떤 보안 위협이 존재해서 해커들이 이거를 공격을 하고 우리에게 어떤 불편을 야기시키거나 아니면 오늘 주제처럼 내 재산을 뺏어가진 않을지 그런 측면에 대해서 하나하나의 서비스들을 한번 예를 들어가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스마트 시티 안에 대표적인 서비스들을 보면 스마트 미터링, 스마트 파킹, 뭐 스마트 상수도, 스마트 방범 이런 서비스들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는 우리 한국전력에서 우리 전력 사용량 검침하죠. 검침원들이 각각 주택에 가서 검침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스마트 미터라는 똑똑한 이 IoT 디바이스를 모든 가정에 설치함으로써 실시간으로 가정에서 사용되는 전력량을 중앙에서 모니터링해서 그 정보를 가지고 과금을 하겠다는 겁니다. 또한 시간대마다 전력의 요금을 차등을 두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이 비쌀 때는 여름에 오후 2시, 3시에 에어컨을 한참 많이 돌리는 시간에는 소비자들이 알아서 자제해서 반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서비스들, 이런 게 이제 스마트 미터링이거든요. 이런 하나하나의 서비스들에 대해서 한번 좀 같이 살펴보면서 그 안에 보안 위협, 해킹, 그 해킹이 발생했을 때 피해 파급력은 어디까지 그런 측면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스마트 시티 이 안에는 어떤 우리가 기술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지금 앞에 보시는 슬라이드와 같이 많은 센서들을 설치해 놓고 그 센서들로부터 다양한 현장의 정보들, 상태 정보들을 다 모니터링해서 가져오죠. 그리고 심지어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우리 집에 지금 내가 들어가기 전에 에어컨을 동작을 시켜가지고 시원하게 해놓고 들어간다거나 또는 난방의 온도를 직접 뭐 조정한다거나 이런 서비스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런 서비스들의 데이터들이 다 모이면 그거는 최근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클라우드 환경으로 구축을 해서 효율적으로 이제 관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많은 정보들이 다 중앙으로 모였을 때 그 정보들을 가지고 우리가 의미 있는 데이터를 판단하고 또 그런 정보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AI,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그 안에 머신러닝이라는 알고리즘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효과적으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마지막에 지금 개방과 공유라는 단어가 보이시죠? 다양한 서비스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센서들을 연결해야 되고 서비스와 서비스 간의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서로 정보를 연계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고민하고자 하는 어떻게 될까요? 보안 위협은 그만큼 증가하고 공격자가 공격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증가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이 슬라이드에 보시는 뭐죠? 여러분들 시골집이나 그런 데 가정에 있는 계량기입니다. 예전에는 계량기에 그 과금 안 나오게 하려고 어떻게 했죠? 네. 자석을 갖다 거기다 이렇게 갖다 대면 미터기가 거꾸로 돌거나 아니면 미터기의 데이터가 뭔가 리셋되거나 그런 형태의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그런데요, 이 스마트 미터링, 이제 앞으로 스마트 미터로 이게 진행이 되면 이게 이제 사실 똑똑한 스마트 미터입니다. 그 전력회사하고 15분 단위로 전력 사용량 정보를 주고받고 또 전력회사로부터 실시간으로 전력 요금에 대한 그런 정보를 내려받아서 소비자가 뭔가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스마트 미터인데요. 얘가 하나의 IoT 디바이스죠. 예. 해커는 이 스마트 미터를 대상으로 해킹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미터에 대한 해킹 공격의 가능성이나 파급력에 대해서는 전 세계에서 세계적으로 개최되는 해킹 컨퍼런스에서 최근에 많이 발표가 되고 있고요.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우선은 이게 이제 스마트 미터를 이용한 효율적인 체계인데요. 결국은 과금하고 소비자한테 전력 사용량 정보를 보내줘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라는 측면이고요. 근데 이 상황 안에서 공격자가 스마트 미터를 해킹하게 되면 이런 게 가능합니다. 예를 들자면 저는 전력을 이번 달에 900을 썼으면 제 데이터 값은 300으로 낮추는 겁니다. 그리고 600이라는 값은 미안하지만 내 옆집 스마트 미터에 300씩 올려놓는 거죠. 그러면 중앙의 전력회사 입장에서는 그 정보를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스마트 미터 해킹을 통해 가지고 간단하게 전기 요금을 돌릴 수도 있죠. 근데 일반 사용자들은 뭐 10만 원 안쪽에 전기 요금을 내지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고압용 사업자들, 산업시설이나 공장에서는 전기 요금을 몇 천만 원 이상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그 환경에서 스마트 미터가 해킹이 된다면 그 금액적인 차이는 커지겠죠. 그 다음으로는 이 프라이버시라는 이슈가 생깁니다. 뭐냐면요. 스마트 미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력 사용량에 대해서 중앙에서 모니터링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몇 시에 집에 오는지, 몇 시에 집에서 나가는지, 또는 몇 시에 TV를 끄고 자는지 이런 정보들을 다 이 스마트 미터의 정보를 해킹을 통해 가지고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는 사례가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해커나 도둑이 금요일 날 몇 시가 되면 이 집은 항상 비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 시간을 이용해서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겠죠. 다음으로는 우리가 교통 분야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말을 이용해가지고 사람들이 운송하던 이 시절에, 저 시절에 이런 의문점이 생깁니다. 저 때, 그러면 마차들끼리 서로 길에서 마주치면 어떻게 피해야 할까? 나는 오른쪽으로 피해야 되나? 왼쪽으로 피해야 되나? 아마 그 당시에도, 그 시점에도 그런 뭔가 규약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 이후에 이제 뭐 교통경찰이라든가 이런 교통신호 제어와 관련된 시스템들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요,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스마트 교통이라는 이 환경 안에서는요, 다양한 서비스들, 이런 그 교통량에 대해서도 다 실시간으로 센서들을 부착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현재 어느 방향으로 차 이동량이 많은지를 판단을 하고 그 방향에 대한 교통 신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길게 신호를 주겠다라는 거죠. 그런 스마트 교통 서비스를 스마트 시티 안에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영화 다이아드4 보셨습니까? 테러리스트들이 국가 기반 시설을 해킹하는 영화인데요. 그 영상 안에 교통 신호 제어 시스템에 대한 해킹 관련된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보시면 모든 네 방향에 대해서 우리 녹색불, 파란불로다가 신호를 줘서 차들끼리 다 부딪히는 사고를 내는 사고가 있었죠. 자, 모든 방향으로 차들이 직진할 수 있는 모든 방향의 녹색불이라는 이 신호는 그러면 현실 세계에서 존재하는 신호일까요? 현장에 있는 교통 제어 기기들은요, 그런 명령들이 내려오면 이거는 현실 세계에서 존재할 수 없는 명령이야라고 판단을 해서 자동으로 전멸등으로 바뀐답니다. 여러분들, 전멸등 우리나라 언제 쓰죠? 여기 테헤란로나 이런 데 가끔 행사하거나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사진처럼 VIP가 어디 이동을 하거나 할 때 모든 그 도시의 신호등에 대해서 전멸등으로 해놓고 교통경찰들이 통제를 하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부분은 이겁니다. 정상적으로
어떤 도시에 있는 신호등들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전멸등으로 바꿀 수 있는 정상적인 명령이라는 것이 이 시스템 체계 안에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공격자가 이 해킹을 통해 가지고 이 시스템에 접근을 해서 우리 크리스마스 이브나 연말이 되면 이 강남 테헤란로가 어떻게 되죠? 그럴 때 만약에 모든 신호등이 전멸등으로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모든 차들끼리 엉켜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되겠죠. 이런 상황이 교통 분야에서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러분들 이게 이제 우리 VMS라는 시스템인데요. 우리 운전자들에게 실시간 교통 정보를 주는 거죠. 교통 정보를 줘서 효율적으로 좀 빠르게 길을 찾아갈 수 있게끔 하는 서비스인데 문제는 저게요. 중앙의 서버에서 결국에는 하나하나의 현장에 있는 노드에게 텍스트 문자를 보내고 명령을 통해 가지고 그 컨텐츠를 바꿔주는 겁니다. 근데요. 미국에서는요. 저런 교통 메시지 제공하는 거에 이거 뉴스에 보면 트럼프 대통령을 뭐 조롱하는 이런 텍스트 문자를 서버에 해킹을 통해 가지고 변경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만 생각할 수 있냐?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고속도로에 우리가 부산에서 서울로 오다 보면 대전쯤에서 어느 고속도로를 탈까? 어느 고속도로 상황이 지금 현재 어떻구나라는 것을 이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확인을 해서 해커 입장에서는요. 내가 경부고속도로로 명절 때 같은데 차가 막힐 때 가고 싶을 때 어떡합니까? 경부고속도로는 꽉 막히는 걸로 변조해 놓고 나머지 중부나 뭐 서해안 고속도로는 교통이 원활한 걸로 하면 다른 차들이 다 그쪽으로 빠지겠죠. 그때 빠르게 수도권으로 올 수도 있겠죠. 이런 해킹이 가능한 게 또 교통 분야입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특정 고속도로를 꽉 막히게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스마트 파킹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궁금하죠. 내가 어떤 지역에 이제 강남에 왔을 때 파킹을 하고 싶은데 어느 건물이 지금 파킹 공간이 여유가 있는지 또는 어느 공간이 유료 서비스라면 파킹 금액이 뭐 시간당 얼마인지 이런 정보들을 궁금해하게 되겠죠. 스마트 파킹에서는요. 어느 건물에 지금 파킹 현황이 어떤지를 정보를 확인해서 내가 선택해서 그 건물로 파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지금 이제 위협과 해킹을 계속 바라보고 있는데 이 환경에서는 뭐가 가능할까요? 특정 건물에요. 지금 파킹 공간이 없는데 그 건물에 지금 파킹 공간이 많다고 거짓 정보를 흘려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 건물로 파킹하고자 몰려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스마트 가로등입니다. 자, 스마트 가로등 이쯤 되면 이제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가로등에 해킹하면 어떤 영향을 입힐 수 있을까요? 스마트 가로등은 말 그대로 차량이 지나가거나 밑에 사람이 지나갈 때 그때만 가로등이 켜지라는 거거든요. 해킹을 통해 가지고 전체를 키거나 끄거나 해가지고 불편을 야기하는 공격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이제 CCTV를 봐야 되는데 우리 CCTV라는 게 많이 잘 활용이 되고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CCTV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교통 상황이라든가 방범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할 수 있겠는데 문제는 이 CCTV가 해킹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CCTV의 성능도 좋아져 가지고요. 특정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줌을 해가지고 확대를 하거나 또는 우리가 영화에서 봤던 것처럼 해킹을 통해서 그 CCTV의 방향을 이쪽을 보고 있는 것을 방향을 이렇게 털어서 내가 보고자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방향을 변경도 가능합니다. 근데요, CCTV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서울 시내를 걸어가면서 내가 모르는 CCTV로부터 많이 찍히고 있죠. 여기서 이슈가 되는 사항은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나는 원하지 않지만 나를 누군가가 다른 CCTV가 나를 찍고 있다는 거죠. 내가 언제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다 들여다볼 수 있는 이 프라이버시 침해의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마트 홈에 대해서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 스마트 홈 앞으로 여러 가지 서비스들과 기술을 통해 가지고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뭐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관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요. 이 안에도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 가지고 스마트 홈에 있는 그런 디바이스들에 대해서 해킹이 쉽게 가능하다라는 뉴스를 많이 접해 보셨죠. 근데요, 심지어는 집에 있는 냉난방기에 대해서도 해커가 임의로 해킹을 통해 가지고 온도를 아주 높여놓거나 온도를 낮춰가지고 에어컨을 많이 돌게끔 해가지고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게 한다거나 그런 해킹 공격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대요. 왜 그럴까요?
스마트 TV와 같은 여러 개 카메라 기능에 들어가 있는 이 카메라를 통해 가지고 그 가정의 거실에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영상을 공격자가 다 실시간으로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프라이버시가 보호되지 않겠죠. 이런 또 위험이 스마트홈 안에서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우리가 공장 시스템 안에도 지금 이런 다양한 센서들을 이용해서 현장의 온도 정보라든가 상태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서 효율적으로 생산에 활용하고자 하는 스마트 팩토리 기술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 그 기술 안에도 마찬가지로요. 앞에서 봤던 사례들처럼 공격자가 임의로 이 네트워크에 침입을 하고 해킹을 할 수 있다면 막대한 경제적인 피해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일례로 독일의 철강 회사에 해커가 침입을 해서요. 시스템에 대해 해킹을 통해 가지고 철강을 하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일정 온도가 유지가 돼야 어떤 이제 그 공장에서 제조라든가 그런 활용이 가능한데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그 열 관련된 시스템의 해킹을 통해 가지고 열을 높일 수 없게 해준 거예요. 그럼 철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 굳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해당 철강 회사에서는 아주 막대한 금전적인 피해를 보았다고 합니다. 다음은 스마트 환경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스마트 시티가 되면요, 우리 가정이나 건물 앞에 쓰레기통 안에 얼만큼의 지금 쓰레기가 채워져 있는지를 중앙에서 모니터링을 통해 가지고 어느 쓰레기통이 꽉 찼으면 그거를 그 시간대에 와서 쓰레기통을 수거해가는 그런 서비스가 가능해지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환경 안에서도 해커가 쓰레기통이 차지 않았거나 또는 비어 있는데 찼다거나 뭐 그런 정보를 변조해서 중앙으로 보내게 된다면 중앙에서는 쓰레기통 차지도 않았는데 수거하러 이렇게 도는 불편함이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짧은 시간 동안에 스마트 시티 안에 다양한 서비스들 안에 어떤 보안 관련된 위협이 있고 그 보안 위협을 공격자가 이용을 해서 해킹 공격을 하면 어떤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서비스 유형이었지만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렸고요.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라고 하는 다양한 IoT 디바이스들, 빅데이터 그리고 이런 것들을 활용한 기술 안에 우리가 사이버 보안이라는 부분을 미리 고려하고 저 말단에 설치되는 그 센서까지도 보안 기술을 적용했을 때 우리가 안전한 스마트 시티를 구축을 하고 스마트 시티라는 그 용어에서처럼 우리가 스마트하게 서비스를 받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즐겁게 도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짧게 스마트 시티 환경 안에 보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 강연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